새로운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또 Q&A까지 질의응답까지 한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요. 저희가 좀 대답할 시간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함께 보셨는데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7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수락하게 된 배경, 뭐 배경은 한 2가지. 국정 붕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네. 또 그 행정 공백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없다. 그런 어떤 책임 의식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 뭐 이거는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국가의 어떤 그 운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권한. 이 총리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또 밝혔고요. 네. 행사하겠다. 예, 행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거국 내각 구성이 되면은 본인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민 사회들과 소통하는 데도 주력을 하겠다. 네, 좋은 그리고 말이었습니다. 예. 국무총리실 개편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이제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수사, 조사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필요하다면 건의하겠다는 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탈당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탈당이 사실 그 여야의 어떤 정치적 어떤 함수 관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 이러면은 대통령한테 탈당도 뭐 건의하겠다 이런데 네. 다만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그 총리 지명자께서 이제 굉장히 그 아마 울음 섞인 그 굉장히 좀 울먹이는 모습에서 네. 좀 그 의미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상당히 좀-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노무현 당시 그 정권 때 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좀 오버랩이 있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책 실장을 했잖아요. 예.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한 사람이 다시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됐다 했을 때는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지만은 또 한 볼 때는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가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아마 감회가 남다르지 않겠나.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눈물이 나오지 않았겠나. 네. 아마 그런 거. 다만 이제 이번 총리 지명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청문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조금 이 기자회견을 조금 간소하게 했으면 참 어떻겠냐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네. 정치인보다 아무튼 뭐- 좀 이제 뭐 어쨌든 그 교수의 어떤 신분인 것도 그렇고 좀 네네. 그런 속성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교수 신분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또 특히 이제 정책 그 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피력하고 싶은데 사실 총리가 되어서는 아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어떤 시각에서 많이 출발할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강요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소신발언을 했지만 좀 다소 많은 것들을 좀 얘기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손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네. 자, 네.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100%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온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결국 제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형식적인 제청권만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행 헌법에 따르더라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인선해서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임명하게 되는 네.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 예. 또 하나가 국무위원의 그 임명뿐 아니라 해임에 관련해서도 권한이 있습니다. 즉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데요. 예. 네. 물론 건의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무조건 다 해임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현재 있는 그런 국무위원 중에 이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있다면은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헌법에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자체가 아무리 행사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이런 규정도 봐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보조한다. 예, 그리고 또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예. 결국은 대통령 아래거든요. 네. 따라서 또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대통령의 결재권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그동안 그 여권 일각과 야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요구했던 또한 또 책임총리. 대통령도 스스로 밝혔던 그런 그 대통령의 이선 후퇴의 의미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하나가 아무리 책임 총리로서의 현행 헌법상에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의미로서의 책임 총리라 하더라도 네. 과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네. 과연 누구의 의견대로 국정을 수행할 것이냐.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책임 총리이냐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지적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것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저기 박 대통령이 통화할 때도 이제 그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달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일단 어제 그 인사를 보면 인적 쇄신을 보면 총리의 김병준 교수가 내정이 됐고 경제는 또 임종용 금위원장이 내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다면 본인이 말한 대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괄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내정된 상황을 보면 그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음. 사실 총리가 이 책임 총리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뭐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책임 총리의 본질은 헌법 제 87조 1항과 3항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네. 국무위원 제청권하고 강요 해임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하고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 정책 조정권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바로 임종용 경제부총리를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경제 정책만큼은 손에 안 놓겠다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사회하고 경제를 다 한꺼번에 정책을 조정하느냐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돼. 왜냐하면은 총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 정책 조정 권한만 갖고 있지 이 경제 정책 조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완벽한 책임 총리제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예. 이 충돌이 생기면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총리의 어떤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예. 굽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쉽지 않아 보는 거죠. 보인다. 네. 네. 예. 다만 이제 김병준 총리 지정자가 얼마나 본인이 의지를 갖고 지금 아까 기자 의지. 갖고 있는 기자회견 때 약간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그 대통령께 얼마만큼 이 그 사회적인 통합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실 건가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 수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전의 사례를 좀 생각하십니까? 짚어주면서 한번 얘기해 이전의 주시죠. 사례도 예.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국가원수라는 점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소환 조사, 불러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이제 방문을 해서 하는 조사도 가능하겠고요. 또한 또 방문이 아니라 아예 서면 질의와 응답으로 하는 서면 조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의 방법, 형식에 있어서는 조율을 한 후에 이제 무난하게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예. 점은 이제 과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네.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수사가 필요하냐라는 필요성의 문제 두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그 가능성 여부는 일단 헌법에 대한 해석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두 의견 다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난맥상을 또한 또 이 사태의 어떤 내막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다수의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한 또 김병준 내정자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첨언하자면은 지금 이제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네네. 그리고 또 수사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건의하겠다 정도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혐의가 있건 없건 수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먼저 이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본인이 그 조건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제 국회의 어떤 그 임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그런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포부를 밝혔다면은 보다 야권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걸 좀더 구체적인, 예. 얻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성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손수 변호사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